드디어 안토니 가우디의 까사 바투에를 소개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가우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공간을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최근 아르누보 작품들을 소개하다 보니 아르누보의 최정점인 가우디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까사 바투에는 본 건물이 있었고 그것을 리모델링한 건축 작품입니다. 가우디는 이전에 소개했던 다른 아르누보 작가들과 좀 달랐습니다. 가우디의 가장 큰 특징은 깨진 세라믹 타일로 디자인한 모자이크 타일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 타일을 만드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이 멋진 까사 바투에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까사 바투에가 있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동남쪽 지중해에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가우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까사 바투에는 바르셀로나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여기 공영이든 사설이든 주차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까사 바투에도 바로 대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까사 바투에입니다. 까사 바투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주차장에다가 렌트카를 주차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까사 바투에를 보고서 바로 까사밀라를 갔거든요.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까사 바투에에서도 까사밀라가 잘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까사 바투에도 1992년 첫 유럽 답사 때 들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내부 답사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까사 바투에 인면은 신기하지 않나요? 벨기에의 빅터 오르타나 영국의 찰스 레니 맥킨토시가 식물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었다면 가우디는 동물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붕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붕의 전체 모습은 용이나 공룡의 등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쪽에 이슬람의 양파돔을 연상시키는 저 포탑은 용의 등에 박힌 성 조지의 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발코니의 난간은 마치 동물의 아래 턱뼈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래서 뼈의 집이란 뜻으로 까사 데스 오소스라고도 불린답니다. 까사 바투에의 정면에서 역시 가장 돋보이는 것은 2층 메인 플로어에 있는 인면입니다. 얼핏 보면 이 역시도 위의 발코니처럼 뼈를 모티브로 한 오너먼트, 즉 장식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6개의 기둥 중앙의 관절 모양이 꽃장식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네요. 2층의 인면이 활짝 열린 입과 입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하품의 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네요. 참 별명 부자인 것 같습니다. 2016년 갔을 때 여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날 하루에 까사 바투에는 물론이고 까사밀라, 구엘파크,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 봐야 했기에 좀 비싸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빨리 입장해서 좋더라고요. 까사 바투에는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정작 외부는 정면 하나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좀 더 뒤에서 한껏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1층 평면입니다. 제가 갔을 때 티켓 오피스는 이쪽에 있었고요. 티켓을 구매하시고 내부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시면 본격적으로 까사 바투에 내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가이드를 겸한 예전 까사 바투에의 모습을 증강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도 같이 나눠줍니다. 그 스마트 기기로 까사 바투에 내부를 이렇게 비추면 원래 여기 있었던 가구나 등, 기구 등을 재현해 줍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관람객들이 그 증강현실을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일정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서 사진 찍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1층 계단 홀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저런 오브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등은 자연조명은 아니겠죠? 그럴 수 없겠죠? 저 위치는 계단 아래니까요. 외부도 정말 놀랐지만 까사바토에는 여기 1층 계단부터 사람 혼을 쏙 빼놓습니다. 어떻게 그때 저런 비정형의 계단을 디자인할 수 있었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왠지 어떤 동물의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계단의 벽면 마감은 석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의 아르누보 작가들과 달리 가우디는 나무도 정말 잘 사용합니다. 마치 동물의 등뼈를 연상시키는 계단 옆판을 보세요. 최근 안소니 비들러의 책을 읽었는데 비들러는 21세기 현대 건축의 시작을 아르누보에서 찾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2022년 여름 여러 아르누보 작품들을 보고 가우디 작품까지 떠올리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단의 공간감은 21세기 디지털 건축에서도 많이 본 장면이었고 이 난간도 난간봉의 오너먼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은 현대 건축가들이 도전하고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단 위의 천창도 진짜 자연 조명 천창은 아니겠지요? 도면상으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만일 자연 천창이면 진짜 대박. 계단을 올라오고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내부 계단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내부 계단은 1층부터 2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네요. 나무로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2층 천장에 이런 환기구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정말 신기해서 또 한 방 찍었습니다. 2층을 올라오시면 관람 동선상 자연스럽게 건물의 중정 공간 앞쪽 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중정홀은 이렇게 중정 방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 아래에는 중정의 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의 환기 때문인지 이렇게 환기창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전에 식당이나 식당 주무실로 썼을 수도 있겠네요. 중정홀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까사바토요의 단면 모델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증강현실 스마트 기기를 대고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반대쪽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까사바토요 단면 모델의 스마트 기기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이후로도 많은 건축들과 미술관들을 다녀봤지만 이런 증강현실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여기밖에는 못 봤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뒤쪽에 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2층 뒤쪽에 있는 인테리어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2층의 인테리어 정원 앞쪽의 홀입니다. 저기 천장에는 조명기구가 안 달려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조명이 달려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인테리어는 메인 홀보다는 좀 약합니다. 이쪽이 바로 2층 인테리어 정원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여기 입구에는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네요. 2층 인테리어 정원은 정확히 말하자면 2층 야외 데크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입구 양쪽에 벤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2층 인테리어 정원의 출구 바깥쪽 모습입니다. 여기 양쪽에 저렇게 벤치 공간이 있지요. 여기 벤치 공간은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 틈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가우디의 야외 벤치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깨진 다양한 색깔의 세라믹 타일들로 유선형의 벤치를 꾸미는 것이요. 2층 인테리어 정원의 맨 끝쪽 담장은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색감들은 정말 태양 좋은 스페인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까사바토의 뒤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보다 뒷면은 좀 평범하게 보이죠. 이 인면을 보면 까사바토요가 리모델링한 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멋진 건물이 지어진 1906년 바르셀로나 최고의 건축상은 다른 건축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참. 다시 2층 내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무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무대 형태를 봐서는 무슨 피아노 공연을 위한 무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증강현실을 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초반부터 스마트 기기를 주머니에 넣어 놓고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무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요. 2층을 왔으니 버섯 모형의 벽난로도 봐야겠지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이쪽 문은 잠겨져 있어서 메인홀로 돌아서 갔습니다. 바로 이 벽난로요. 그런데 여기 벽난로를 피우고 이 안에 양쪽 벤치에 앉아 있으면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예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홈앤 스튜디오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벽난로와 벤치가 하나가 된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쪽 남쪽 전실에서 이제 2층 메인홀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우선 메인홀의 남쪽 공간이 나옵니다. 메인홀은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쪽은 남쪽 공간입니다. 여기의 조명이 샹들리에는 좀 평범하네요. 그리고 중앙 공간과 남쪽 공간을 구분하는 저 문이요. 여기 상부의 유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묘하네요. 자, 이제 2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홀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까사바토의 2층을 노블 플로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인홀 중앙 공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외부에서 보았던 거대한 입처럼 보이는 2층 외부 공간의 내부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증강현실 스마트 기기로 여기 원래 어떤 가구들이 놓여있는지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여기 외부 창에서 바깥쪽에 있는 기둥들의 중간 관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꽃 모양을 모티브로 한 건 맞겠지요? 그냥 대충 봐서는 정말 동물의 관절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상부창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2층 메인홀 중앙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천장에 있는 조명기구입니다. 천장의 소용돌이 장식들을 돌리는 톱니바퀴를 연상시키는 저 조명기구는 정말로 가우디 디자인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쪽은 아까 메인홀의 남쪽 공간입니다. 그런데 북쪽 공간은 미처 사진을 못 찍었네요. 제길. 이제 메인홀의 북쪽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북쪽 공간은 중앙은 물론이고 남쪽 공간보다도 더 심심한 공간입니다. 샹들리에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앙과 북쪽 공간을 구분하는 문도 좀 평범해 보이네요. 이제 한 층을 더 올라가 볼까요? 중정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층에는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가구들도 파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가격이라도 혹시 모형이라도 있으면 구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정작 가우디 기념품은 까사밀라에서 샀습니다. 자, 이제 까사바토의 내부 공간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중정 공간을 볼까요? 이 중정 공간은 비서 정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참, 중정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앞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비서의 정원이란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전에 알람브라 소개할 때 파티오란 단어를 썼는데 파티오가 정확히 코트야드를 의미하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서 구글 번역대로 비서의 정원이라고 이 중정을 부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이 사진보다 훨씬 더 파랗게 나온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서의 정원 아랫부분은 빛이 부족해서 약간 검푸르게 보이기는 합니다. 비서의 정원 1층입니다.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중정을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북쪽 중정의 아래를 보면 저쪽이 바로 티켓 오피스 방향입니다.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천창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중정 위로 올라가서 비스터의 정원을 내려다본 곳입니다. 저 맨 아래 중정 1층을 저기 내려가시는 분들처럼 내려가 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자, 이제 비스터의 정원에서 남서쪽의 중정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앞쪽의 북동쪽 중정보다는 좀 더 폭이 좁네요. 중정 내부에도 발코니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창인지 아니면 내부 천창을 위한 장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곳이 원래 존재하던 중정이었을까요? 그래도 오밀조밀한 게 좋네요. 비서의 정원 맨 꼭대기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타일들의 색깔이 더 진해져 보이죠? 이 색깔이 맞습니다. 위로 갈수록 파란 타일 색깔이 더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란색 타일의 그라데이션이 이 비서의 정원 공간 안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제가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DSLR을 잘 다루지 못해서 색감을 못 맞췄습니다. 반성합니다. 가우디가 리모델링 하면서 중정 공간을 확장하고 천창까지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까사밀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제 3층부터 그냥 맨 위에 있는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여기 계단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계단은 폭이 좀 좁습니다. 사실 여기는 여러 가족들이 사는 게 아니라 바투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만든 공간이니까요. 계단 폭이 넓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작동 잘 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이 살아도 이렇게 층이 나눠지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 문은 정말 이쁘더라고요. 문선을 타일로 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저도 저 사람처럼 문이 이뻐서 혹시나 열리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보고 밀어보기도 했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이쪽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 위해서 운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타보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패스.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홀 앞에 저 유리 난간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여기 처음 만들 때도 저런 유리를 사용했을까요? 저런 텍스처를 가진 유리를 다른 데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빛을 투과시키면서도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가 되어서 프라이빗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요. 이제 다락층이 왔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다락층 복도 입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락층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락층 복도입니다. 여기에는 60개의 현수선 아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마치 거대한 동물의 갈비뼈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회전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실과 보건 공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쪽 공간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런 공간도 다락층에 있습니다. 다락층에는 두 개의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모양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명이 나오는 것인가요? 밤에도 여기 와보고 싶네요. 저는 이쪽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까사밀라만큼은 아니지만 까사바토의 옥상층도 볼만합니다. 옥상층 올라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북동쪽 정면의 지붕과 환기구입니다. 지붕의 모습이 마치 용의 등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곧바로 이해가 되지요. 까사바투어의 옥상층 디자인은 구엘파크의 디자인과 많이 유사합니다. 아마 건축주 바투오가 구엘파크 디자인을 보고 가우디를 선택한 것이니까 구엘파크와 비슷하게 디자인해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전 정면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 포탑입니다. 정면 지붕을 보니 정말 용의 껍질 같은 디자인이 정면 지붕의 바깥쪽에 있네요. 그리고 용의 척추를 연상시키는 지붕의 등고선에 있는 항아리 모양의 타일들은 원래 전구로 주문했던 것인데 운반 중에 깨진 것을 보고 그것 자체에 꽂힌 가우디가 등고선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또 다른 미를 창출해 냈습니다. 정면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곳입니다. 이렇게 보니 조금 아찔하긴 하네요.
뒤쪽으로 가서 2층 인테리어 정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 인테리어 정원의 담벼락은 다른 집에서 2층 인테리어 정원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네요. 옥상층 난간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아마 후면 쪽 난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옥상층의 환기구만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 환기구는 살짝 휘어져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옆기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까사 바투요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정도로 당시 최신식의 집이었지만 그때 난방이 다 벽난로이기 때문에 옥상층에는 환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북동층의 옥상의 계단실이고요. 이쪽은 물탱크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는 못 들어가 보았네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층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보이는 창이 있다고 하던데 그 물탱크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안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는 남서쪽 계단실과 환기구입니다. 옥상층 왔을 때 제가 올라온 계단실이 이쪽입니다. 제가 까사 바투요를 갔을 때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까사 바투요 야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관람 티켓도 있었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 야간 개장 위에 지붕에 등들이 수없이 달려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면 그걸 보러 다시 바르셀로나를 갈 텐데 그때 까사 바투요를 밤에 보러 가야겠습니다. 가우디는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모두 건축에서 쏟아넣은 진정한 바르셀로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루마티즘을 앓아서 건강이 좋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73세에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전차에 치여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차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전차에 치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건축가에게는 훌륭한 건축주가 배경이 되어야지요. 까사 바투요의 주인인 호세 바투요는 방적 공장 기업가였습니다. 까사 바투요가 있는 그라시아 거리는 당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바르셀로나의 야시참 도시 계획의 중추였기에 여기에 명망 있는 가문들이 이곳에 주택들을 마련했는데 바투요도 그래서 여기 있는 한 건물을 산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리모델링으로 충분하다는 가우디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이 건물의 디자인에 대한 정권을 맡겼다고 하네요. 바투요 가문은 1954년까지 여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사 바투요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다시 한번 안토니 가우디에 대한 존경심이 뿜뿜하네요. 사실 저에게 아르누보는 안토니 가우디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가우디 건축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